여러분 반갑습니다.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기출문제 실무 풀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2022년 1회 기출문제 보실 거고요. 2022년 1월 23일 시행된 문제입니다. 저희 기출문제를 풀이를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선행이 되셔야 되는 게 기출문제 DB 다운로드 하시고 복원하신 상태에서 강의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당부드리고 문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 기출문제 1번 문제는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사업장 정보를 물었습니다. 우리 사업장 정보를 물었다라는 건 사업장 등록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보기 보면 각 사업장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이 사업장에 대해서 맞는 설명과 그렇지 않는 설명을 물었습니다. 저희 시스템 관리 메뉴 안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회사 정보, 회사 등록 정보에서 사업장 등록 메뉴에서 각각의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출문제 DB 복원을 한 상태이고요. 2022년 1회 문제로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저희 시스템 관리 회사 등록 정보 메뉴 안에 사업장 등록 열어주실 거고요. 각 사업장에 대한 각각의 설명을 물었다. 우리 보기 1번에 보면 회사 본사 물었네요. 회사 본사 선택한 상태에서 회사 본사 사업장의 이행상황 신고 구분이 월별로 작성하여 신고한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회사 본사에서 이행상황 신고 구분은 기본 등록 사항의 아래쪽에 나옵니다. 이행상황 신고 구분이 월별로 되어 있습니다. 1번 보기는 이응, 동그라미 맞는 설명이고요. 2번 문제 보시면 2번 보기 인천 지점을 물었는데 보기 확인하면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했다. 그리고 지방세 신고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다라고 나오는데 인천 지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기본 등록사항의 아래쪽에 보면 폐업 연월일이 나옵니다. 인천 지점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폐업을 했다.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이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지방세 신고지 행정동을 물었습니다. 지방세 신고지는 기본 등록사항 옆에 신고 관련사항 탭에 나오고요. 지방세 신고지가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습니다. 저희는 모니터 내용 확인하면 행정동은 연수구청이고 법정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인데 우리 보기 2번에 보면 행정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다라고 나와 있죠. 2번 보기가 틀렸어요. 3번 보기 갑니다. 부산 지점 물었습니다. 부산 지점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예제 보시면 주사업장 그리고 종사업장이 나오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주사업장 등록 혹은 총괄납부 등록을 물어보는 문제이죠. 화면 우측 상단에 주사업장 등록 나오시고요. 좌측에 주사업장은 회사 본사가 있고 부산 지점이 있다. 회사 본사 주사업장 기준에서 우측에 종사업장이 3개가 등록되어 있고 부산지점 주사업장 우측에는 부산지점 하나만 종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3번 내용 확인하시면 부산지점 사업장은 회사 본사 사업장과 더불어서 주사업장에 속한다. 여기까지도 정확하게 확인했고 그 부산지점 안에 종사업장은 부산지점 하나만 등록되어 있다. 문제를 정확하게 보시고 내용 확인해 주시면 3번 보기 역시 틀린 사항은 없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보기 4번 강원지점을 물었습니다. 화면 취소하시고 강원 지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우리 문제는 주업종 코드 물었는데요. 주업종 코드는 신고 관련 사항이 있습니다. 상단 주업종 코드가 809014 교육서비스업입니다. 보기 4번 강원 지점의 주업종 코드는 교육서비스업이다. 맞는 말이죠. 1번 문제 답 2번 확인되셨고요. 2번 문제 핵심 ERP 사용을 위해서 사용자별 권한을 설정해야 된다. 당연하죠. 사용자별로 설정되어 있는 권한에 대해서 물었고요. 어떤 특정 모듈에 대해서 물었네요. 인사급여관리 모듈을 물었다. 여기서 사용 가능한 사용자의 조회 권한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문제는 당연히 회사 등록 정보 안에 사용자 권한 설정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우리 문제에서는 사용 가능한이라는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죠.
회사 등록 정보 메뉴 안에 사용자 권한 설정 열어주실 거고요. 모듈 구분, 전체 모듈 중에서 문제 물었는 건 인사급여 관리 모듈 물었습니다. 인사급여 관리 모듈에 사용 가능한 사원, 장밀한 사원 1명밖에 나오지 않고 이 사원이 선택되어 있는 조회 권한이 무엇이냐? 인사급여 관리의 우측 화면에 선택된 메뉴에 조회 권한은 전부 다 뭐로? 회사로 나옵니다. 문제 2번의 답은 4번이죠. 그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시고. 자, 3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핵심 ERP 사용을 위한 기초 부서 정보 문제에서 부서에 대한 정보를 물었습니다. 혹시 알맞은 것이 무엇인가? 각각의 내용 확인하시고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 회사 등록 정보 메뉴 안에 부서 등록 메뉴에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부서 등록 메뉴 열어주시고요. 기본적으로 부서 등록에서 저희가 문제 풀 때 조심하실 건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조회 기준일 적용해서 특정 날짜를 기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해당 메뉴에 등록되어 있는 2022년 1월 22일 현재 조회 조건이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기준 일자가 2022년 1월 22일 기준에서 조회를 해보면 이 모든 부서는 모두 9개이다. 사용 가능한 부서가 지금 조회된 부서가 몇 개인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입니다. 2번 회사 본사, 특정 사업장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기준일은 삭제를 하시고 특정 사업장 옆에 도움말 단추 눌러서 문제에 나오는 회사 본사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단 조회. 그러면 우리 문제를 보면 사용하지 않는 부서는 모두 2020년 12월 31일에 종료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사용기간이 뒤쪽 나오는 날짜가 있다면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부서이죠. 지금 보면 영업부는 2020년 12월 31일이지만 관리부는 2019년입니다. 저희 보기 2020년에 모두 사용 종료되었다라고 말하면 틀린 말이죠. 2번 틀렸고요. 보기 3번 부산 지점 물었습니다. 사업장 변경하겠습니다. 부산 지점에서 조회해 주시면 2개가 나오는데 우리 문제를 보면 부서는 모두 연구 부문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연구개발비는 연구 부문인데 보다시피 영업부는 영업 부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잘못된 설명이고요. 보기 4번 강원 지점 물었습니다. 강원 지점에 속한 사업장 역시 2개가 나오는데 모든 부서가 2022년 1월 1일부터 사용 중이다라고 나오는데 저희 내용 확인하면 사용기간이 2022년이 아니라 21년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기 내용도 확인하셨고 알맞은 거 맞는 건 1번이 답이다 설명드릴 수 있죠. 자, 문제 3번까지 푸셨고 4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인사급여 설정 기준, 우리 인사급여 설정 기준을 어디에서 작업했느냐? 인사급여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그 설정 기준을 보기와 같이 변경을 하려고 한답니다. 보기에 맞게 변경되지 않은 항목이 몇 개인가? 단, 환경 설정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된다. 아마 추정컨대 뒤쪽에서 이 환경 설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나 봅니다. 지금 우리 문제는 환경 설정을 변경을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보기에 4가지 조건이 나오는데 이 4가지 조건과 맞는 거, 맞지 않는 걸 물었습니다. 문제 다시 확인해 보면 보기에 맞게끔 변경되지 않은 항목이 몇 개인가? 맞는 것이 아니라 보기와 다른 것이 몇 개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내용 같고요.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보죠. 저희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로 갈 건데 인사급여 관리 안에 기초 환경 설정,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로 들어가시고요. 자, 저희 보기 1번에 보면 입사자의 급여는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할 지급하겠다. 입사자의 경우에 기준일수를 20일로 정해두고 20일 이상 근무하면 한 달 급여를 정상적으로 다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할 계산하겠다. 지금 보면 입사자의 급여 계산이 월일이고요. 기준일수 20일 되어 있습니다. 20일 초과하면 1개월치,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수 계산. 1번 보기 맞는 말이죠. 첫 번째 짝대기. 두 번째 설명 가시면 수습직의 급여는 수습직인 경우에는 70%
70% 급여 지급을 하겠다라는 설명이 나오시고 문제 보면 3개월이라고 나오죠. 상단 수습직의 지급기간은 3개월입니다. 70%를 3개월로 지급하겠다. 두 번째 설명도 맞게 잘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생산직, 영구직 사원의 급여, 귀속월은 당월로 변경하며 시작일은 1일이다. 생산직과 영구직의 기속 구분이 당월이셔야 되는데 영구직은 당월이고 1일이 맞는데 생산직은 전월에 25일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설명은 잘못되어 있다. 변경을 해야 된다. 이걸 변경하라는 게 아니라 잘못되어 있는 게 몇 개냐라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맞는 설명이고 세 번째는 틀린 설명입니다. 하나 나왔으면 한 개 건졌어. 마지막 설명 갑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의 경우에 데이터는 지급 연월일이 같은 데이터 쉽게 한다. 자, 우측 하단 기준 설정 아래쪽에 보면 신고 기준 설정에 대한 내용이죠. 원천세 신고 유형은 본점 일괄 신고하겠다. 이행상황 신고서는 귀속 지급 연월이다. 지방소득세는 지급 연월에 맞춰서 한다. 우리 보기 4번 지급 연월이 같은 데이터 쉽게 한다. 지방소득세 기본의 집계는 지급 연월 맞게 되어 있습니다. 4개 보기 중에서 잘못된 거 물었는데 하나 틀렸죠. 세 번째 설명이 잘못되어 있다. 문제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문제 넘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 문제의 경우에는 기초환경 설정의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에서 조회에서 답만 확인해 주는 문제이지만 특정한 문제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변경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된다. 제 ERP 자격시험은 문제 속에 정답의 절반 이상은 들어있다.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시고 조회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지 실질적인 작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문제인지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조금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갑니다. 우리 회사는 2022년 1월 대리 직급의 호봉을 아래와 같이 일괄 등록하고자 한다. 대리 직급의 호봉 등록을 완료하고, 자, 첫 번째 대리 직급의 호봉 등록을 하셔야 한답니다. 그리고 몇 호봉에 대한 5호봉에 대한 호봉 합계가 얼마이냐 물었습니다. 이 경우는 조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업을 하셔야 되는 문제이죠. 인사급여 관리안에 기초환경 설정에서 호봉 테이블 등록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호봉 테이블 등록에서 작업을 할 건데, 자, 우리 문제 확인하면 기본급, 급포수당, 연장수당에 대한 초기치와 증가액에 대한 기본 내역을 등록을 하시고 한 번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률 인상까지 몇 프로를 기본급의 7.5%, 다시 하면 급포수당이나 연장수당은 증가가 없고 인상을 하시는데 기본급에 대해서만 7.5% 인상을 해라. 두 가지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5봉의 합계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갑니다. 기초환경 설정 메뉴 안에 호봉 테이블 등록 하실 거고요. 호봉 테이블 등록에서 우리 문제에 물었는 대리 찾습니다. 대리가 2016년 1월 기존 호봉 자료가 있는데 대부분 저희가 문제가 두 가지다. 저희 집 문제는 기존 자료를 무시하고 새로 등록을 하고 등록된 자료 기준에서 인상시키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기존 문제를 기존 호봉을 복사해서 쓰는 경우도 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존 자료를 복사한다 그러면 호봉 이력을 넣고 호봉 복사를 통해서 기존 자료를 복사해 보시지만 저희는 2022년 1월 기준에서 호봉을 새로 등록을 하죠. 1호봉부터 10호봉까지 금액을 새로 넣을 건데 복사할 거라면 호봉 복사 메뉴를 통해서 이전에 호봉 테이블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고 저희는 일괄 등록으로 갑니다. 새로 등록을 할 것이다. 기본급의 경우에 초기치가 우리 교재에 보면 우리 문제에 보면 285만 원 되어 있고요. 증가치는 13만 원. 급포수당이 초기치가 12만원, 증가액이 25,850원입니다. 연장수당이 초기치가 5만원이고요. 증가액은 12,000원. 자, 기본적인 금액을 놓고 일괄 등록에 적용. 기본적인 호봉 테이블의 금액을 작성을 했는데 이 상태에서 5호봉의 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인상을 한 번 더 하겠다. 일괄 인상은 우측에 버튼 존재하시고 우리가 일괄 인상은 정률 인상이 있었고 정액 인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문제는 정률 인상을 할 건데 정액이 아니라 정률 인상을 할 건데 기본급, 급포수당, 연장수당의 수당 중에서
뭐에 대해서만? 기본급에 대해서만 얼마를? 7.5%를 인상하겠다. 7.5에 정률 적용 버튼 눌러서 금액 인상을 할 건데, 자, 이게 지금 잠깐 확인만 하고 간다면 5봉의 기본적인 급여가 337만원, 급포가 22만 3,400원, 연장수당 9만 8천원에서 369만 1,400원인데 이 금액에서 기본급이 7.5%가 인상이 되셔야 된다.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바뀌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337만원에서 정율 적용 실행합니다. 5봉의 금액이 분명히 높아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 5봉의 급여 합계 394만 4,150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정답은 몇 번이? 4번이죠. 호봉 테이블 등록은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 6번. 우리 회사의 2022년도 기속 급여 지급 항목에 대한 설정 기준을 물었다. 우리가 급여와 지급 혹은 상여, 공제에 대한 각각의 항목들은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이라는 메뉴에서 설정을 했었고요. 각각의 내용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각 지급 항목에 대한 확인을 한번 해보죠. 전제 조건은 급여에 대한 지급 항목이다 라고 문제 나와 있으니 기초환경 설정 메뉴 안에 급상여 지급 일자 등록 바로 밑에 보면 지급 공제 항목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열어주실 거고요. 자, 먼저 확인하실 거. 급여냐 상여냐 특별급여도 나와 있네요. 저희 문제는 급여에 대한 걸 물었고 지급이냐 공제냐 저희 문제는 지급에 대한 걸 물었습니다. 자, 조회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에 각 항목이든 우측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좀 더 편하게 보시기 위해서 마감 취소 버튼 한 번만 누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1번에 보시면 기본급은 책정된 연봉의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입사제의 경우에도 무조건 전액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본급은 책정된 임금, 기본적 기본급이라고 하는 건 지급 형태가 어떤 것이냐 보면 수습 적용이나 입퇴사자의 적용 경우에도 보면 전부 다 환경 설정 등록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인사급여 환경 설정 등록 내역에 대해서 지급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기본급에 대한 구조가 금액 계산식을 봤을 때 월급이라고 나오는데요. 눌러보면 현재 선택된 건 F0 2번이다. 책정 임금에 뭘 기준으로? 월급을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라는 건데 우리 보기 1번에 보면 연봉에 책정된 임금에 연봉의 월급을 기준으로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책정 임금의 연봉 아래쪽에 있는 F0이 월급을 기준으로 간다. 여기까지 맞는 설명인데 입사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전액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입사자는 무조건 전액이 아니라 환경 등록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기본적인 우리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를 한 번만 열어보도록 하죠.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를 보면 기본적으로 입사자의 경우는 모두 일괄 적용이 아니라 기준이 월일로 20일 기준으로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0일 초과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전액을 지급을 하지만 20일이 되지 않으면 일할 계산을 조건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보기 1번에 무조건 입사자의 경우에도 무조건 전액 지급한다니까 틀린 말이죠. 자, 기존 일수를 20일 정해두고 20일 초과되면 한 달치 급여를 20일 초과되지 않고 미만이라면 일할 계산이니까 전액 지급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1번 보기 설명 틀렸고요. 자, 2번 보기 가보면 연장근로수당 나오고 연장근로수당은 비과세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이며 생산재교의 경우에만 지급한다. 우리 아래쪽 내용에 보면 연장근로수당은 야간근로수당 유형이고 아래쪽에 구분이 직종이라고 나와 있고요. 조금 내려서 확인 한번 해보죠. 우측에 보면 생산직에 대해서만 금액 10만 원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생산직 외에 다른 직종은 없다라는 거죠. 자, 2번 보기는 맞는 말입니다. 보기 3번 근속수당 나옵니다. 근속수당 선택하고 보시면 근속수당은 근속 기간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하는 항목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25,000원 상상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나오는데 제 아래쪽에 내용 확인 한번 해보면 3년 근무한 사원 금액이 12만 5천 원인데 지금 현재는 귀속 연도가 2022년 기준이고요. 이걸 저희가 2021년으로 한번 수정하고 보시면 근속수당의 3년
3년에 본 금액이 10만 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확인하신 거 2021년도의 근속수당 3년까지는 10만 원인데 2022년도는 얼마의 금액이 12만 5천 원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2년 근속수당에서 3년.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가했다? 10만 원에서 12만 5천 원으로 2만 5천 원 증가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보기 4번 가족수당이 설명되어 있는데, 가족수당에 보면 배우자의 경우는 5만 원 지급하고 자녀의 경우는 3만 원 지급한다. 보기 4번에 보면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가족별로 금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문제의 답은 1번인데 각각의 보기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학습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문제 7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우리 회사의 인사정보를 확인해라. 사원들에 대한 인사정보가 어디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인사관리 메뉴 안에 인사정보 등록이라는 메뉴가 있었습니다. 이 메뉴에서 각각의 사원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 문제에서 알맞은 거, 맞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 저희 메뉴 인사급여관리 메뉴 안에 인사관리 열어주실 거고요. 인사정보 등록으로 갑니다. 인사정보 등록에서 우리 보기 1번 한국민 사원을 물었는데 한국민이 제일 첫 번째 나오죠. 만약에 한국민 문제 나와 있는 사원을 찾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사원이 조금 많아서 잘 안 보일 수 있어. 시험 칠 때도 시간을 조금 줄이려면 사원 검색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 치시고 검색하시면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겠다. 자, 보기 1번 한국민 사원은 전표 집계될 때 임원 계정 기준으로 집계하며 파견 근로자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한국민 사원 선택하시고 상단에 재직정보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한국민 사원은 고용 형태가 상용직의 사무직이죠. 파견 근로자는 아닙니다. 더불어서 급여 정보 탭에 보시면 계정 유형은 임원 계정이 맞습니다. 자, 1번 보기 결론은 임원 계정 기준으로 집계한다.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뒤쪽에 파견 근로자가 틀린 설명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2번 엄현에 나옵니다. 아래쪽에 엄현아 사원 선택하면 엄현아 사원이 현재 T113 감면 소득자이며 감면 종료일은 2022년 12월이다 라고 설명이 나오는데 엄현의 사원의 급여 정보 선택해 보면 감면 유형 T13은 맞습니다. 이 중소기업 취업 감면 유형이 2017년에서부터 시작해서 2021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기는 2022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죠. 문제 3번 최명수 사원 물었습니다. 최명수 사원, 한무씨 사람이 잘 안 보여. 최명수 사원은 2022년 1월 새롭게 임금을 책정했다. 월급은 3879, 629다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자, 최명수 사원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책정임금 확인 한번 해보죠. 한무씨 얘네들 숨어 있어서 책정임금 열어주시면 2022년 1월에 새로 체결을 했고요. 우측에 열어주셔야죠. 자, 단축키 기억하셔야 되는데 키보드에 컨트롤 키와 F3번 눌러서 화면을 열어주시면 금액이 보이실 거고요. 새로 책정된 연봉하에 월급 금액 3879629입니다. 우리 보기 3879629 3번 맞는 설명 같아요. 3번 동그라미. 4번 최영우 사원 나옵니다. 사원 리스트에서 채용후 선택한 상태에서 채용후 사원은 2020년 3월 23일 입사했다고요. 인적정보 기본적인 채용 확인했다라면 입사일은 어디에? 재직정보에 나타나죠. 재직정보에 2020년 3월 23일 입사했다. 여기까지는 맞다. 우리 예제를 보면 수습기간을 거친 이력이 없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아래쪽에 보면 수습 적용을 했었고 언제까지? 2020년 6월 20일까지 6월 22일까지 수습직으로 근무를 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보기 4번 틀렸습니다. 7번 문제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넘어갑니다. 8번 문제 한번 가보실까요? 2022년 귀속 연도 각종 소득세 등 자동 계산을 위한 세법적인 과세 기준 및 세율 등의 기본 요건을 확인하고 근로소득 기본세율 조견표
근로소득에 대한 기본세율 적용표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물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기초환경설정의 소득세액공제 환경설정에서 확인 가능하신데 제가 그 기본적인 실무 강의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드린 말 중에 뭐가 하나 있냐면 제 기초환경설정에서 사회보험 환경등록이 있고 그리고 소득세액공제 환경설정이 있는데 사회보험 환경등록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에 소득세액공제 환경설정은 수정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소득세액공제 환경설정 열어서 2022년 우리 문제에 물었는 거 근로소득이고 근로소득의 기본세율 적용표를 물었죠. 기본적인 금액, 과세표준 구간을 물었는데 문제 잘못된 거 2번이 틀렸습니다. 자, 4,600에서 8,800 있으시고 8,800에서 1억 5천까지 구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보기 2번은 두 개를 하나로 묶어 놓았죠. 사실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 만약에 과세표준을 외우실 수 있다라면 암기를 하고 있다라면 메뉴 확인 안 하시고 답을 바로 체크할 수도 있지만 굳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까지는 드리고 싶진 않아요. 자, 우리 예제 문제 풀다 보면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도 문제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는 학습하시면서 문제 풀면서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8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네, 그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갔죠. 문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최국성 사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 있는 가족 이걸 인사정보 부양가족으로 반영을 하고자 한답니다. 저희가 실습을 하면서 인사정보 등록에 가족사항을 바로 입력한 것이 아니라 인사기록카드에 가족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항목을 인사정보 등록으로 땡겨와서 연동을 시켜서 자료를 반영을 했습니다. 이 문제 마찬가지 직접 부양가족의 수를 반영을 해라. 우리가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카드 입력되는 가족사항을 인사정보 등록으로 가지고 와라. 그러고 난 뒤에 확인하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인사정보 등록에서 작업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확인 한번 해보죠. 자, 인사정보 등록, 인사관리 인사정보 등록에 가시면 최국성 사원을 물었습니다. 최국성 사원에서 급여정보에 보시면 상단 쪽에 부양가족의 내역이 나오신다. 이게 부양가족의 내역이 지금 인사기록카드에 대한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부양가족은 인사기록카드 메뉴에서 인사기록카드에서 가족에 입력한 건데 저희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최국성 사원. 최국성에 대한 가족사항을 반영을 시키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사정보등록 메뉴에서 자동 반영을 시킬 건데 상단에 보면 부양가족 반영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눌러주실 거고 우리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인사기록카드에서 가지고 오실 것이다. 네, 기본적으로는 기준일은 2022년 1월 1일로 잡을 거고요. 전체 나오는 사원 리스트 중에서 최국성만 하시면 되죠. 물론 모든 사원을 다 반영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반영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컴퓨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당되는 사원만, 최국성 사원만 체크하시고 반영. 그리고 자, 조심하실 거. 반영 버튼 누르고 나면 사원이 분명히 우리는 최국성을 선택해서 반영을 했는데 커서가 누구한테 가냐? 한국민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답을 확인하시면 잘못된 답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에 해당하는 최국성 사원을 선택하시고 부양가족 내역을 보셔야 된다. 이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우리 문제에 물었는 거. 자, 배우자 공제 1번 보기인데 비해당이다. 이응 동그라미. 2번 20세 이하 1명이죠. 이응 동그라미. 장애인은 0명인데 우리 보기에 1명이라고 나옵니다. 부양 60세 이상 부양가족 2명으로 나오죠. 문제에서 잘못된 거, 옳지 않은 거. 답은 몇 번이? 3번입니다. 이 인사정보 등록에서 인사기록카드의 가족사항을 땡겨온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또 하나 분명히 부탁드렸는데 부양가족 반영을 하고 나면 내가 어떤 사원을 선택하더라도 사원이 리스트 제일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해당 사원을 선택하시고 정답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이거로 표현하면 부양가족 반영부터 먼저 하시고 사원을 찾으시면 실수를 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가실 거고요. 우리 회사는 발령 일자 2022년 1월 3일 날짜로 2022년 1월 정기 승진을 진행했답니다. 부럽네요. 승진도 하시고
발령호수 이 번호에 대한 발령 내역을 물었다. 결론적으로는 인사 발령을 진행을 했고 그 인사 발령에 관계된 내용을 확인해서 맞는 거, 틀린 거, 우리 문제는 알맞은 거, 맞는 설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문제이죠. 자, 인사 발령 내용은 인사관리 메뉴 안에 인사 발령 사원별에서 제일 확인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사관리 메뉴 안에 인사 발령 사원별 메뉴 열겠습니다. 저희 문제 물어낸 거 2022년 1월 3일 기준에서 인사 발령 내역을 확인하라 했으니까 발령호수에서 도움말 단추 눌러서 아래쪽 2022년 1월 3일 정기 승진 발령호수 구분합니다. 자, 보기 1번 보면 발령 대상자는 모두 4명이다. 4명이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뒤쪽에 보면 발령 내역은 부서, 직책, 직급 프로젝트이다 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각 사원 선택했을 때 우측에 나온 발령 내역에는 부서와 근무조, 직책, 직급이 나옵니다. 프로젝트가 아니라 근무조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틀린 말인데 어느 시점까지하고 어디가 잘못된지는 확인을 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2번 문제, 해당 발령 이후에 직책과 직급이 동시에 변경되는 사원은 체국성 사원뿐이다 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풀면 굉장히 잘 틀립니다. 눈이 양쪽 두 개인데 이쪽 저쪽 확인하는 거 잘 못해. 잘 못해서 급하게 풀다 보니 실수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자, 체국성 사원을 보면 직책, 사원에서 대리로, 직급, 사원에서 주임으로 직책과 직급 둘 다 바뀌었습니다. 최명수 사원 보시면 직책은 사원에서 사원 변동이 없고요. 직급만 바뀌었죠. 반면에 이석영 사원은 직책이 바뀌고 직급은 주임에서 주임으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보기에 나오는 박성호 사원 선택의 박성호 사원은 직책이 사원에서 대리로 바뀐 반면에 직급은 주임에서 주임 그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발령이라고 하는 건 현 정보에서 발령 후 정보를 보셔야 되고 발령 전 정보는 그 이전 정보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기 보시면 해당 발령 이후에 직급과 직책이 동시에 변경된 사원은 누구이다? 체국상 한 명뿐이죠. 2번이 맞는 말 같아요. 보기 3번. 박성호 사원은 총무부에 속해 있으며 발령 후 관리부로 변경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대죠. 관리부에서 뭐로 바뀐다? 총무부로 바뀐다. 잘못된 설명이고요. 보기 4번 이석영 사원 예제 나오는데 현재 직책은 주임이며 현재 직책은 사원입니다. 직급이 주임이고요. 발령 후 직책도 주임이다 라고 나오는데 직책이 사원에서 뭐로 바뀐다? 대리로 바뀐다. 잘못된 설명입니다. 10번 문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까요? 문제 1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2022년 1월 기속, 지급일자 2022년 1월 25일에 해당하는 대상자 이석영 사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휴직을 신청을 했다. 휴직 내역을 보기와 같이 등록을 하라. 자, 우리가 첫 번째, 휴직 내용을 등록을 하셔야 되고 모든 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급여 계산을 했을 때 설명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두 가지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1번 문제의 경우는 출제 빈도도 높지만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서 답을 찾아주셔야 될 문제 같은데 첫 번째 먼저 하실 일은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서 휴직 정보를 입력하셔야 된다. 그리고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에서 1월 기속 급여에 대한 계산 작업을 실제로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하면 답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석영 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관련된 휴직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그 이후에 급여 계산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순서대로 작업 한번 해보시죠. 자, 먼저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 가셔서 휴직 정보를 입력을 할 건데 우리 문제에 나온 자료는 사원은 이석영 사원입니다. 이석영 사원 선택을 하시고요. 재직 정보에서 아래쪽에 입사 정보 마지막에 휴직 기간이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메뉴 우측에 도움발 단추 눌러주시면 휴직 관련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우리 휴직의 시작일이 2022년 1월 1일이고요. 종료일이 언제냐? 2022년 1월 31일이다. 복직일은 나와 있지 않고요. 휴직 사유 F2번에서 휴직 그리고 휴직 지급률은 몇 프로를 75% 지급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퇴직 기간에 적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우리 교재 함 문제 함으로 나와 있으시죠?
라인 바꿔서 저장해 주시고 확인. 자, 휴직에 관련된 정보 입력을 했다. 그럼 이제 급여 계산하겠습니다. 급여 관리 메뉴로 가실 거고요.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로 주시고 귀속 연월은 2022년 1월입니다. 1월에 지급일 F2번 통해서 지급을 선택할 건데 급여를 할 거냐 퇴직 급여를 할 거냐 헷갈리면 안 되시죠? 혼돈 내시면 안 됩니다. 1월 25일 날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 계산할 것이고요. 자, 전체 조회하신 상태에서 전체 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좀 조심하실 건 저희 지금 문제는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특정 사업장이다라고 한다면 조회 조건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장을 선택을 해 주셔야 하십니다. 이제는 사업장 조건 없으니까 전체 대상자에서 모든 사원 체크하시고 이 모든 사원에 대한 급여 계산 작업을 실행하겠습니다. 계산. 자, 전체 대상자에 대한 급여 계산하고 난 뒤에 문제 물었다. 보기 1번부터 갑니다. 자, 우리 문제는 옳지 않은 걸 물었는데 보기 1번 해당 지급일자의 총 지급 대상은 25명이다. 총 인원 25명입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과세, 총 과세 금액은 문제 나오는 개인정보는 한 명에 대한 자료가 나오지만 급여 총액을 눌렀을 때 총 과세 금액 100-872-980인데 보기 1번에 보면 104-072-980이라고 나옵니다. 자, 1번 보기 틀렸죠. 1번 답인 같고요. 2번 가면 해당 지급일의 비과세 금액 중에서 식대 보조비, 비과세 금액 중에서 식대 보조비 옆에 플러스 버튼 도말단 눌러보시면 식대 230만 원입니다. 직무 발명 보상금 90만 원 포함되어 있고요. 2번 보기 맞는 말입니다. 보기 3번 오진영 사원 물었네요. 오진영 사원 선택한 상태에서 영업 촉진비 제한 모든 수당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오진영 사원은 우측에 지급 항목에 보면 영업 촉진비는 비어 있고 나머지 항목은 금액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기 4번 이자연 사원 설명 나옵니다. 자, 이자연 사원 선택하시면 감면이라고 나오고 감면 대상자다라는 내용이죠. 자, 감면 대상자인데 감면 사유는 우리 인사정보 등록 한번 가보실까요? 인사관리에서 인사정보 등록에서 이자연 사원 선택을 하시고요. 급여 정보에 가시면 감면 사유 T13에 해당하고 2024년까지 제 보기 4번에 보면 이자연 사원에 대한 사원은 T13 감면 대상자이며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다. 공제하는 소득세는 4,420원이다 라고 나옵니다. 보시던 상용직 급여 입력 계산 메뉴에서 이자연 사원의 소득세 확인하면 4,420원 나옵니다. 맞는 말이죠. 11번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물었다. 잘못된 거.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자, 우리 회사는 2022년 1월 기속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려고 한다. 2022년 1월에 특별급여 소득을 지급하려고 한다. 아래 보기와 같이 지급 대상 요건을 직접 추가해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급여 계산을 진행을 해서 확인된 정보를 물었다. 보기 내용을 보면 특별급여 지급 일자가 2022년 2월 10일이고 지급 대상을 직접 추가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초환경 설정에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메뉴에서 지급일자를 확인하고 대상자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를 통해서 급여 계산을 하시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셔야겠죠. 그럼 순서대로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해 주셔야 될 거. 앞에 얘기 드린 대로 기본적인 인사급여 관리 메뉴 안에 기초 환경 설정에서 급상여 지급 일자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2022년 1월 기속을 물었고요. 1월에 보면 기본적인 급여도 존재하고 특별급여도 존재합니다. 사실은 2월 10일 지급 일자를 기준해서 특별급여를 지급할 때 특별급여 자체가 아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지급일자가. 그렇다면 우리가 지급일자와 특별급여 직접 등록을 해 주셔야 되시고 지금 보면 항목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대상자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업장별로 대상자 등록을 할 건데 저희 교재 내용을 보면 문제 내용을 보면 2월 10일에 회사 본사 그리고 부산 지점에 대해서 생산직과 연구직에 대해서 등록을 한다. 이걸 각기 따로 등록을 하셔도 되지만 우측 상단 일괄 등록 눌러주실 거고요. 일괄 등록에서 사업장
먼저 회사 본사부터 해볼까요? 회사 본사 선택하시고 회사 본사에서 생산직의 월급, 생산직의 월급제 사원, 그리고 연구직도 월급제 사원 적용. 자, 다시 추가합니다. 이번에는 부산 지점 갈 거고요. 부산 지점에 생산직의 월급, 연구직의 월급 적용. 그래서 기본적인 대상자 선택을 해서 하셨다. 여기까지 작업을 하셨다면 이제 급여 계산하셔야죠. 급여관리 메뉴 안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가실 거고 기속 연월은 2022년 1월입니다. 자, 지급일 플러스 버튼 눌러서 특별급여죠. 2월 10일 지급되는 특별급여 선택 조회. 전체 대상자가 지금 4사람이 나옵니다. 자, 사원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이 사원에 대한 급여 계산 가시죠. 자, 계산. 특별급여에 대한 대상자 선택을 하고 급여 계산했을 때, 자, 우리 문제 보기 갑니다. 1번. 특별급여 지급 인원은 모두 4명이며 비과세 신고 금액이 존재한다. 우리 문제에서 옳은 거 물었는데, 특별급여 지급 대상자는 4명이다. 그리고 비과세 신고 금액. 지금 급여 총액에서 보면 대상자에 대한 비과세 금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4명이다까지는 맞는 말이지만 뒤쪽에 나오는 신고 금액이 존재한다 해서 틀린 설명이 되죠. 1번은 틀렸습니다. 2번. 해당 지급일자의 지급수당은 기본급 그리고 직종수당이며 모든 인원에게 동일한 금액의 직종수당을 확인해 보면 되죠. 기본급과 직종수당은 맞는 말인데 박용덕은 10만원, 박국현은 8만원, 김소영은 10만원, 이소영 8만원, 사원마다 직종수당의 금액이 어떻게 달랐어요. 다른 금액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면 역시 2번도 틀린 설명이다. 보기 3번. 박용덕 사원의 월급의 25%인 박용덕 선택해 볼까요? 박용덕 사원의 월급의 25%인 131만 1,24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박용덕 사원의 기본급 금액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하는데 화면 좌측 개인정보 탭에서 보시면 급여 형태에서 월급 금액이 나옵니다. 437만 833원이 나오시는데 우리 문제대로 치자면 이 월급의 25%가 131만 1,241원이다라는 건데 자, 뭐 계산기 쓰시다면 계산 한번 해보시면 437만 833원에 25%가 131만 1,000원이 되느냐. 간혹 우리 오프라인 수업 하다 보면 질문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 실제 이걸 계산해 봐야 되냐? 네,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할 수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로지 계산기로 직접 확인해 주셔야 된다. 437만 834원의 25%가 131만 1,000원 정도는 되지 않고요. 아마 금액 계산해 보시면 30% 정도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기 들고 월급 금액 437만 834원 곱하기 25% 계산하셔서 나오는지 확인하시면 틀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이서윤 사원 선택하시고 개인정보 탭에서 확인하시면 소득세는 1,880원입니다. 1,880원이시고 문제에서 실지급액, 실질적인 지급액 물었는데 차인 지급액이죠. 우측 아래쪽에 전체 급여에서 공작물 빼고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 83만 7,780원이다. 문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회사는 부산지점 사업장과 강원지점 사업장에 대해서 2021년 12월 기속 지급이 1번 이체한 급상여를 뭐 하고자 한다? 확인하려고 한다. 자, 급상여 확인하는 내용인데 단순한 확인 문제죠. 자, 급여관리 매뉴얼을 보면 급상여 이체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 보기 내용을 보면 뭐 이체에 대한 대상자 은행별 금액 많이 묻는데 출제 빈도가 높은 유형 중에 해당합니다. 자, 우리 메뉴에서 급여관리 메뉴 안에 급상여 이체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급상여 이체 현황 열어주시고 우리 문제 물었던 부산지점 그리고 강원지점에 대해서 물었고요. 2021년 12월이죠. 급상여 기속연월은 2021년 12월이고요. 자, 지급일 플러스 버튼 눌러서 1번 순번 1이 문제 나와 있는 첫 번째 지급일 1번 해당합니다. 21년 12월 24일. 자, 무급자. 우리 문제 무급자는 뭐라고? 제외이다라고 나와 있고요. 사업장에서 도움말 단추 눌러서 부산 지점과 강원 지점만 선택을 합니다. 확인. 이 상태에서 보기 1번. 해당 조회 조건의 급여 이체 대상자는 모두 8명이다. 그렇죠. 8명입니다.
네, 총 이체 금액은 2,989만 1,29891,240이라고 나오는데 저희는 33352, 3,335만 2,640원 나옵니다. 1번 보기 틀렸고요. 2번 신한은행 확인하면 지급 금액이 904만 2,070원이다. 그렇고 대상자는 2명입니다. 2번 보기 맞는 말이네요. 보기 3번 해당 조회 조건의 대상자 중에서 가장 큰 금액 이체받는 사원은 김종욱이다라고 나오는데 530만 원 나오시죠? 제일 크냐? 한국민이네. 아래쪽 보니까 한국민은 560만 원, 훨씬 더 많은 금액 지급받습니다. 3번 틀렸고요.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로 이체된 금액은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이체된 금액보다 크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이런 문제 굉장히 싫어. 이게 귀찮잖아.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금액 합해야 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 금액도 합해야 되는. 왜 이렇게 문제를 내나 몰라. 하나만 물어보면 되지. 어차피 이체 여당 열어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문제인데 굳이 단순하게 볼 수 있게 답을 찾도록 문제를 내면 되지. 꼭 이걸 두 개 확인해서 얘네 A, B 더하고 C, D를 합해서 이 금액을 비교하게. 이 문제 낸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혹시 영상을 문제 출제 보신다면 앞으로 이런 문제 저는 안 내셨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계산을 두 번씩 하게 만드냐고. 네. 저는 안 해봤는데 4번 네, 여러분 확인하시면 네, 문제답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묻거나 말거나 저는 문제답 2번이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릴 말, 부탁드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면 급상의 이체 확인한다. 문제도 보면 부산 지점과 강원 지점을 물어보는 사업장 선택도 중요한데 단 무급자는 뭐 한다? 제외한다. 이런 조건을 넣고 혹은 넣지 않고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적인 문제 푸실 때는 처음 하실 때는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하는 걸 먼저 연습하셔야 된다. 특히 조의 조건이 바뀐다면 완전히 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자, 13번까지 설명드렸고 14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우리 회사는 회사 본사 사업장에 대해서 2021년 4분기 10월부터 12월이죠. 그 기간의 지급 내역 중에서 급여 지급 내역에 대해서 기간별로 집계해서 금액을 확인하려고 한답니다. 기속 연월과 해당되는 기속 연월, 각 해당되는 연월 10월, 11월, 12월에 대한 항목에 대한 금액을 올바르게 작성진 거 물었는데 급여 관리에 보면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가보실까요? 급여 관리안에 보면 급여 관리 메뉴 안에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기속 연월 물었는데 저희 문제 2021년이죠. 2021년 4분기니까 10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12월로 갑니다. 지급 구분에 뭘 물었다? 급여, 특별급여, 상여 중에서 문제에서 물었는 건 100번의 급여, 코드번호 100번의 급여, 사업장은 문제에서 본사죠. 도움말 단추에서 회사 본사 선택을 하시고 직교 구분 부서별로 해서 그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조회. 자, 부서별로 각 수당 항목이 보이는데 우리 지금 문제 다시 보신다면 지급 내역에 대해서 기간별로 집계라고 보이세요? 이런 문제를 놓치시면 안 된다. 조회 조건을 조금 전에 제가 분명히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화면에서 집계 구분을 부서별로 선택한 상의 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조금 이건 뭐지? 라는 느낌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집계 구분을 다시 선택을 문제상에서 기간별로 선택을 하시고 그러면 기간별로 10월, 11월, 12월별로 내역을 보실 수 있다. 그래서 앞에도 누차 설명드리지만 조회 조건 확인하는 건 반복적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자, 기소견을 보기 1번 10월 물었습니다. 10월의 기본급이 56478인데 1번 틀렸네요. 2번 11월에 해당하는 근속수당 물었습니다. 근속수당이 375만 원인데 2번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11월에 기소견은 11월에 소득세 물었습니다. 소득세 금액 물었다. 보기상에 377만 7천 원. 아니죠. 2318로 시작합니다. 보기 4번 기소견은 12월에 건강보험 물었습니다. 12월에 건강보험이 189만 7천 420원. 빙고. 문제 답은 4번이죠. 14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15번 넘어가 볼까요? 문제 15번. 저희 오프라인 강의할 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교수님 이상합니다 라는 문제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이 15번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는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답니다. 아래 보기 기준을 토대로 2021년 12월 기속 박용덕 사원의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면 얼마인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확인 더 해보죠. 근무 수당을 발생하면서 계산되는 모든 원단위 금액은 절사를 한다라고 나오고요. 책정임금의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고 계산한다. 자, 무슨 말인지는 계산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우리 박용덕 사원에 대한 초과 근무 수당을 1유형 근무와 2유형 근무로 나누는데, 1유형 근무는 평일 연장 근무, 토일 정상 근무, 이 근무 시간에 대해서 1.5를 곱하고 그 금액에다가 시급을 곱한대요. 2유형 근무는 평일 심야 근무, 토일 연장 근무에 대해서 2를 곱한다. 다시 하면 평일 연장과 토일 정상 근무는 1.5배 수당을 지급할 것이고 평일 심야와 토일 연장은 2배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우리는 3번의 계산 절차를, 답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근태 결과에서 평일 연장 근무, 토일 정상, 평일 심야, 토일 연장에 대한 각각의 근무 시간을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 근무 시간에 곱해줄 뭘 확인하느냐? 시급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유형 수당도 계산하시고 2유형 수당도 계산하셔서 1근무 수당과 2근무 수당을 합하셔야 실질적인 초과 근무 수당이 계산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순서대로 확인하죠. 첫 번째, 근무 시간부터 먼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상에서 근태 결과에서 이 근무 시간 확인할 건데, 위에 보면 메뉴가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실제 자격시험 칠 때도 메뉴를 너무 많이 열어주시면 중간에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메뉴를 닫고 가시죠. 메뉴에서 모두 닫기. 자격시험 치실 때도 너무 많이 열어놓으면 오류가 뜰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문제 푸실 때마다 메뉴를 조금 닫아주는 습관을 들여주면 좋겠습니다. 급여관리 메뉴에서 근태 결과 입력을 열어줄 거고요. 저희 문제에 2021년 언제 걸 물었냐면 12월 기속급여를 물었습니다. 지급일에서 1번, 순번 1번 급여 선택하시고, 조회 전체 사원 중에서 박용덕 사원에 대해서 물었고요. 박용덕 사원의 초과 근무 계산할 거니까 내용 확인하면 박용덕 사원의 평일 연장 근무가 18시간, 앞에 10일은 의미였고 18시간 45분 메모하셔야 돼요. 평일 연장 18시간 45분, 토일 정상이 어떻게 7시간 30분이죠. 토일 정상. 두 가지 시간 시험제 메모, 교재 메모하시고, 두 번째 유형 2에 해당하는 평일 심야가 1시간 45분, 그리고 토일 연장이 2시간 45분 메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간 확인하시고, 이 시간에 대해서 1유형은 1.5를 곱하고 2유형은 2를 곱한다라고 하고, 시급을 다시 곱하셔야 되는데, 책정 시급 확인 한번 해볼까요? 두 가지 방법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인사관리 메뉴 안에 인사정보 등록에 가시면, 우리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사원 누구냐면 박용덕 사원이죠. 박용덕 사원을 선택하시고, 급여 정보 아래쪽에 보면 부양가족 아래쪽에 책정 시급, 아유, 부끄럽나 봐. 잘 안 나와. 네. 책정임금에 2021년 05월 우측에 열어주셔야죠. 컨트롤 F3 한번 눌러서 열어주시면 금액이 보이실 건데, 책정임금에 등록되는 시급이 18,211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인사정보 등록에 오셔서 보는 방법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인사정보 등록까지 오지 않고 근태 결과에서 박용덕 사원에 대한 우리가 지금 초과 근무 수당 계산하니까 박용덕 사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사원 정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원 정보 열어주시면 사원 인사정보가 뜨시고 책정임금이 바로 보입니다. 시급 18,211원.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굳이 인사정보 등록이 아니라 어디에서 근태 결과에서 마우스 오른쪽에서 시급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메모하실 거 분명히 한 번 더. 평일 연장과 토일 정상 근무 시간 메모하시고, 평일 심야와 토일 연장 메모하시고, 시급 18,211원 메모하셨다면 실제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 시간 확인하신 내용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시면 1유형 근무수당 계산하기 위한 평일 연장을 18시간 45분, 토일 정상이 7시간 30분이었습니다. 두 개를 합해주면 26시간 15분이라는 시간이 나오고요. 유형 2유형 근무수당 계산하기 위한 평일 시임야가 1시간 45분, 토일 연장이 2시간 45분, 합해서 4시간 30분이라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된 시간에다가 기본 1유형은 1.5를 곱하고 2를 곱하시고 시급은 18,211원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냐? 자, 4시간 30분, 26시간 15분 있을 때 26.15에다가 1.5를 곱하고 4.3에다가 2를 곱한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실 게 1시간, 우리가 기본적인 시간이 1시간이라고 하는 건 1이 되죠. 근데 문제는 1시간 반, 1시간 30분은 기준금액이 1.5라는 값이 나옵니다. 1시간의 반이니까 여기까지 실수를 잘 안 하세요. 뭐가 문제냐면 1시간 15분하고 1시간 45분이 문제입니다. 자, 1시간 반 1.5다라고 얘기하는 건 1시간 15분은 30분의 반이죠. 30분의 반이고 30분이 0.5라면 1시간 15분이라는 값은 1.25라는 값이 나오고요. 1시간 45분은 30분의 절반인 15분이 추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1시간 45분은 1.75라는 기준값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 근태 계산을 할 때, 수당 계산을 할 때 30분 혹은 15분, 45분 이 정도 범위에서 문제 나오기 때문에 부탁드릴 건 이건 조금 기억을, 아니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만 있을 땐 상관없지만 1시간 30분을 근무했다면 수당 계산할 때 1.5가 될 것이고 0.5의 값이죠. 이건 많이 안 헷갈려 하세요. 수험생들이 1시간 15분일 때 1.15를 곱하시는 게 아니라 1시간 15분일 때는 1.25를 곱하셔야 되고 1시간 45분일 때는 1.75를 계산하셔야 된다라는 건 분명히 당부를 드립니다. 결론, 우리 1유형 근무 시간이 26시간 15분이다. 여기에 1.5를 곱하고 시급을 곱할 때는 26.15가 아니고 어떻게 26.25가 되는 거죠. 15분이라는 걸 환산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2호가 된다. 왜 30분이 0.5니까 26.25에 1.5를 곱하고 시급을 곱하셔야 되고 2유형의 경우에는 4시간 30분이니까 4.5가 계산되시고 4.5에 2를 곱하고 시급을 곱하셔야 된다. 그래서 실제 시급 곱해서 계산하시면 1유형은 71만 7,058원이 되시고요. 2유형은 16만 3,899원이 되는데 자, 두 가지. 책정임금의 시급은 원단위 금액을 절사하지 않는다. 다시 하면 책정임금이 저희가 아까 18,211원이라고 할 때 이 시급은 원단위 절사하지 말고 18,211원을 다 곱하시고 다만 기본적인 근무수당에 계산돼서 발생되는 금액은 원단위 금액은 절사한다. 다시 해서 1유형은 71만 7,058원이 나왔지만 50원까지 원단위 절사, 2유형은 16만 3,899원이 나왔지만 얼마까지만? 890원까지만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1유형과 2유형의 금액을 합해주시면 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88만 940원이란 3번이 답이 되겠죠. 조금 긴 시간을 투자해서 15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워낙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보셔야 되고 특히 우측에 설명드린 이 시간 기준에 대해서는 암기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15번 답 확인하셨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사원별 지급 형태를 구분해서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아래 보기를 확인해서 2022년 1월 기속 지급일 중에서 매일 지급 대상자, 일용직은 일괄 지급도 있고 매일 지급도 있다. 그래서 대상을 조금 구분하셔야 되는데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직접 반영을 하고 급여 계산을 할 때 해당 지급일에 급여 내역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지급 형태는 매일 지급이라고 나오고요. 지급 대상자는 시급이고 총무부 사원에 대해서 지급을 한다.
평일은 8시간 근무, 토요일은 3시간 근무, 비과세는 8,000원 적용을 한다. 이건 평일만. 네, 토요일은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작업을 2번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일용직 관리 메뉴 안에서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 지급일자 등록에서 지급 대상자를 먼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선택하고 난 뒤에 급여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한번 가보시죠. 자, 저희 메뉴 아래쪽, 인사급여관리 메뉴 아래쪽 보면 일용직 관리라는 메뉴가 있으시고요. 일용직 사원 등록은 이미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일용직 급여 지급일자 등록 메뉴를 열어주시고, 자, 우리 문제 보면 2022년 1월 기속이죠. 자, 지급을 해서 F2번 눌러보시면 매일 지급이 있고 일정 기간 지급이 있는데 저희 문제 16번의 경우에는 문제 나온 조건이 매일 지급이다. 매일 지급 선택하시고 다음 대상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조회 버튼 누르셔서 아래쪽에 나오는 전체 대상자를 다 할 것이냐? 그건 아니다. 우리 문제 보면 지급 대상자가 뭐인 사람? 시급 그리고 부서가 뭐인 총무부 물었습니다. 따라서 상단에 부서 도움말 단추 눌러서 총무부 선택을 하시고 급여 형태 역시 도움말 단추 눌러서 시급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굉장히 줄어들죠. 이 전체 대상자 선택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추가가 되어 있고 예컨대 어떤 시험에는 기존 대상자 일부 있고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구분해 주시고 자 대상자 추가하셨다면 이제 급여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 가셔서 귀속 연월 2022년 1월 얘기 드렸고요. 지급일에서 매일 지급 순번 1번입니다. 자, 전체 조회하시면 대상자 나오는데 자, 기본적인 대상자에서 우측에 일괄 적용 버튼으로 가겠습니다. 일괄 적용 버튼 눌러서 체크 대상은 존재 안 하는데 전체 다 체크하시고 자, 일괄 적용 시간을 보시면 평일은 8시간이다. 00800. 그래서 평일 체크하시고 평일의 경우는 비과세 신고 제외, 비과세 적용 금액이 있다. 8,000원 확인. 적용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평일 급여 계산될 것이고요. 다시 일괄 적용 눌러서 토요일 가죠. 토요일은 00300 3시간 근무합니다. 토요일은 비과세 없으니까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급여 계산돼서 금액까지 나타날 것이고 확인해 보시죠. 1번 보기 물었습니다. 갑니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물었고요. 해당 지급일자의 급여 대상자는 모두 몇 명이다? 5명이다. 실제 지급된 총금액은 월 지급액에서 전체 금액이니까 급여 총액을 확인하시고 총금액, 실제 지급된 총금액, 차인 지급액이죠. 1980만 8,980원. 1번 보기는 맞는 설명입니다. 2번 해당 지급일자의 근무 일수는 모두 26일이다. 모든 대상자가 계좌이체를 통해서 급여 지급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선택을 하시면 근무일수 나옵니다. 전체 31일 중에 26일 근무했다. 모든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급여 이체은행 나오시죠. 김미연, 홍정인, 그리고 안유진, 주희정, 신유리까지 근무일수 26일 모두 동일하시고 계좌이체은행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문제 보기 3번 가볼까요?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가장 많은 사원,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제일 가장 많은 사원, 월 지급액에서 보면 소득세가 나타날 건데, 신유리, 주희정, 그리고 안유진, 홍정인, 김미영까지 확인했을 때, 소득세가 가장 많은 사원은 누구이며 안유진이고 안유진은 73,710원이라는 소득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보기 4번 갑니다. 주의정 사원의 시간 단가, 주의정 사원을 선택하시고 주의정 사원의 시급은 개인정보 탭에서 시급 내역 확인할 수 있는데 시급 금액은 19,500원이죠. 자, 생산직 비과세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주의정 사원의 시간 단가는 19,500원까지는 확인했는데 기본적인 생산직 비과세인지 아닌지 확인 자체는 위쪽에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 한번 열어보시면 일용직 사원 등록 메뉴에서 주의정 사원 선택을 하시면 생산직의 비과세 아래쪽에 적용 안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문제는 생산직 비과세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설명이죠.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17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 1월 귀속 일용직 급여 작업 전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박선우 사원에 대한 사원 정보를 직접 변경을 하래요. 그리고 급여 계산을 하래요.
그리고 난 뒤에 2022년 1월 일용직 대상자들의 실지급 총액이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자, 박선우 사원의 사원정보 변경하고 급여 계산하고 그리고 실지급액 총액 확인하셔야죠.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일용직 사원 등록에 가셔서 사원 정보를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박선우 사원의 생산지 비과세 적용을 함 맞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국민건강고용보험 여부가 여로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급여 계산하시는데 매일 지급이 아니라 일정 기간 지급이네요. 평일 9시간 근무한다 라는 가정하에 그 일용직에 대한 급여 계산까지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용직 기본적인 사원 등록 메뉴에서 먼저 확인하실 거. 우리 문제 나와 있는 박용덕 사원인가요? 박선우 사원이네요. 박선우 선택을 하시고 박선우에 대해서 내용 확인하실 거. 문제를 보면 생산지 비과세 아래쪽에 보면 생산지 비과세가 적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뭐로 바꾸시고 함으로 바꾸시고 고용보험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까지 모두 여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정을 하셨다. 이제 급여 계산하러 갈 건데 간혹 우리가 자료를 입력을 하거나 계산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선택을 하고 혹은 자료 입력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엔터를 치지 않아서 자료가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입력한 자료가 반영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주시고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 메뉴로 가겠습니다. 일용직 급여 입력 계산 메뉴에서 기소기한월이 2022년 1월이고요. 지급일에서 두 번째 일정 기간 지급으로 가셔야죠. 조회하시고 대상자 나와 있으시다면 전체 대상자 선택하시고 일괄 적용 가겠습니다. 평일 9시간 근무했다라고 가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 비과세 없으니까 입력 없이 적용 버튼 눌러서 급여 계산하시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급여 계산을 완료했을 때 전체 지급, 급여 총액 탭에서 전체 지급에 대한 실지급액 물었으니까 우측 아래쪽 차인 지급액이 답이 되겠죠. 1232만 8,895원 되겠습니다. 우리 문제 답 2번 되겠습니다. 문제 17번까지 확인해 드렸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실까요?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는 2021년 귀속 거주자 사업소득에 대해서 소득자별 소득 현황을 확인하려고 한다.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한 소득세에 대해서 조회한 내용 중에 옳지 않은 게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메뉴는 저희가 기본 진도 나가면서는 확인하지 않은 메뉴이긴 한데 인사급여 관리 메뉴 안에 보면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 관리라는 항목이고요. 소득자별 소득 현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메뉴 열어서 확인하면서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급여 관리 메뉴 안에 사업 기타 이자 배당 소득 관리 메뉴 안에 보시면 소득자별 이체 현황, 소득 현황 그리고 소득자별 정보 현황이 있는데 저희 집 문제는 소득자별 소득 현황을 물었으니까 열어주시고 소득 구분은 거주자 사업 소득입니다. 귀속 연월은 문제상에서 2021년 귀속이니까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12월까지 갈 거고요. 지급일은 2021년 한 해 동안 지급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자, 조회하실까요? 기본적으로 1번 보기 갑니다.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걸 물었죠. 2021년 귀속 황연주 상단 선택하시면 위쪽에 총 지급액은 3,115만 7천원. 문제 확인하면 지급액 총액이 3,115만 7,500원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보기 맞는 말. 2번 갑니다. 소득 구분이 모델. 자, 소득 구분해 보면 보험 설계 음료 배달 나오고요. 아래쪽에 모델이 두 사람이네요. 이의리도 모델이고 안민서도 모델입니다. 모델인 소득자는 이의리와 안민서이다. 2번도 맞는 말입니다. 3번 2021년 귀속에 발생한 모든 소득은 회사 본사 사업장에 발생했다라고 나오는데 자, 소득이 자체가 사업장이 확인하시면 대부분 회사 본사입니다. 근데 아래쪽에 보면 살포시 요 하나가 숨어 있네요. 이 인사일과 강원지점 나오죠? 네. 이건 문제의 답을 위해서 얘를 하나 바꾼 게 아닐까? 전부 다 원래 회사 본사였는데 이상한. 네. 문제 3번에 모든 소득은 회사 본사이다. 틀린 설명이죠. 강원지점에 하나가 부끄럽게 숨어 있습니다. 답은 3번이고 4번
발생한 소득의 총 실지급액 나옵니다. 실지급액 우측에 가셔서 실지급액의 제 아래쪽 확인하시면 합계금액 1억 7,061만 6,720원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문제에 따라서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번까지 확인하셨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문제 19번. 우리 회사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퇴직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퇴직 기준을 확인하라고 문제 나와 있으니 우리는 퇴직 정상관리 안에 메뉴 안에 퇴직 기준 설정이라는 내역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 퇴직 정상관리가 있고요. 퇴직 기준 설정 나옵니다. 자, 우리 문제 1번.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 기준 설정을 따르지 않고 노동부의 계산식과 동일한 기준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적용 기준을 노동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회사가 별도의 계산식을 만들어 쓰겠다라는 거죠.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가족수당은 기본적인 가족수당은 퇴직 기준에서 뒤쪽에 기본적인 기본 설정이라는 항목도 있었고 저희가 기준 지급 항목 설정도 있었는데 내용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측에 마감 취소 버튼을 먼저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설정에서 평균임금과 퇴직금 계산식을 설정할 수 있었고요. 지급 항목 설정에서 각 지급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문제본 보기 2번에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할 때 지급된 항목이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지금 지급 항목을 보면 기본급, 감면수당, 그리고 특별수당 내려가니까 근속수당, 연차, 월차까지 나오는데 가족수당은 지급 대상이 아니죠. 2번 보기는 맞는 말이고요. 3번. 퇴직금을 산정할 때, 계산할 때 임원 누진만 적용하고 있다. 적용 유형은 기간이고 적용 방식은 기산일이다 라고 나옵니다. 우측에 누진 적용이라는 탭 눌러주시면 근속 누진 적용은 내용이 없습니다. 적용하지 않고 임원 누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근속 누진 없고 임원 누진만 적용하고 있고 유형은 기간, 방식은 가산율 나와 있으시죠? 문제 3번 맞는 설명입니다. 4번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 아래쪽 평균임금의 기간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뭐로 나누어서 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자, 일수 적용이다. 맞는 설명이죠. 19번 문제 답은 1번입니다. 2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0번. 21년 12월 24일 부산지점 사업장 김현중 사원이 주택 구매를 사유로 중도 정산을 신청했다. 퇴직금에 대한 중도 정산을 신청했답니다. 퇴직 기준과 대상자를 직접 반영을 하고 퇴직 정산 작업을 진행했을 때 퇴직금 산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조건은 기존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 사용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평균임금 계산식은 일평균임금을 적용을 해. 자, 퇴직에 대한 기준 설정을 하라는 거죠. 지급 항목은 기본급, 근속수당, 식대보조비, 기소견월 2021년 12월에 대해서 재직기준, 퇴직일자, 신청일자, 지급일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는 퇴직 정상관리 메뉴에서 여러분들이 퇴직 기준 설정부터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적용된 기준에 맞춰서 퇴직금을 실제로 계산을 해 주셔야죠. 자, 순서대로 갑니다. 퇴직 정상관리에서 퇴직 기준 설정 메뉴를 먼저 열어주실 거고요. 문제 물었는 거 기본적인 평균임금은 아래쪽에 일평균임금 적용을 한다. 이미 되어 있는데 확인만 한번 해주신다면 평균임금은 오른쪽 위에 기본 설정 탭에서 일평균임금을 그리고 퇴직금은 1할 그대로 확인해서 적용을 시켜주시고 두 번째 지급 항목 설정에서 보시면 기본급 선택되어 있으시고요. 근속수당입니다. 다른 내용은 없으시고 근속수당 체크하시고 식대보조비 나와 있으시죠. 지급 항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자, 지급 기준을 변경을 했다라면, 퇴직 기준을 적용을 하셨다라면 실제 퇴직금 계산을 퇴직 정상관리 메뉴 안에 퇴직금 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기본적인 신고 기속이 언제이시냐? 2021년. 기속연은 2021년이시고 기속연도 역시 2021년. 지급일자 일단 넘어갈 건데요. 자, 사업장 선정을 한번 해볼까요? 부산지점이시죠? 정산 구분은 중도정산입니다.
자, 엔터 치시고 나면 대상자 선정, 사원이 선택되어 있지 않다 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는 탭이 열리시는데 이게 애초에는 열리지 않고요. 자료 선택하시고 엔터 한번 치셔야 대상자 선정이 열립니다. 메뉴 열어서 자, 귀속 연월 가실까요? 2021년 12월이고 재직기간은 2021년 12월 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지급일자와 신청일자, 지급일자는 2021년 12월 30일이고요. 퇴직일자는 2021년 12월 24일, 신청일자도 2021년 12월 24일, 사원 코드, 도움말 단추 눌러서 자, 사원, 김현준 사원입니다. 선택, 확인. 사원 리스트 뜨시죠? 기본적인 근속 연수 정보 확인하실 수 있다. 임원 여부는 대상이 아니시다. 우리 문제 보기 1번에 보면 김현준 사원의 중도 정산할 때 산정기간은 9년 12개월 24일이다. 지금 근속기간에 9년 11개월 24일 산정기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물었으니까 일단 1번은 답이 아닙니다.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상단 급여 정보 탭에 옮기셔서 퇴직금 계산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자, 제외 급여 상여 퇴직금에서 확인. 자, 문제 2번. 김현준 사원의 중도 정산할 때 기본급의 합계, 기본급, 급여의 기본적인 합계 물었죠. 1241만 7,257원이다. 기본적인 기본급의 합계를 물었는데 저희 지금 모니터 화면에 보면 1241만 7,257원이다. 맞다.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기 2번은 기본급의 합계를 물었어요. 여기 나오는 1241만 7천은 기본급과 식대와 근속수당까지 다 합한 금액이죠. 자, 기본급의 합계는 나오는 내용의 합계를 보시면 1,152만 5천 원입니다. 이건 뭐 문제상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죠. 2번 틀렸습니다. 왜 틀린지 아셔야 되세요. 3번 문제. 급여 지급 내역의 산정기간은, 급여 산정기간은 9월부터 언제까지? 2021년 12월 24일까지이다. 네, 문제 맞는 말이고요. 중도 정산할 때 지급하는 퇴직금 금액 물었습니다. 상단 퇴직금 정산 내역에 가시면 퇴직금은 40890-130 4089만 130원. 아, 부럽다. 좀 부럽네요. 퇴직금이 좀 큰데. 자, 문제에서 옳지 않은 거 답은 2번입니다. 다음 문제 넘어갈까요? 2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회사 본사, 우리 회사 사업장에 이지연 사원에 대한 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물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문제 나온 내용은 귀속급여 물어보고 뭐 비과세 대상 소득 물어보고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결과를 물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실제 우리가 조회라고 하는 건 특정 메뉴가 아니더라도 답은 찾을 수는 있으나 가장 쉬운 메뉴를 찾는 습관은 연습은 좀 해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연말정산 관리 메뉴 가실 거고요. 연말정산 관리 메뉴 안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을 물었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징수한 내역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는 2021년 귀속이죠. 2021년 사업장 도움말 단추 통해서 본사 선택하시고 조회 버튼 하시면 전체 나온 사원 중에서 우리 문제는 이자연 사원 물었습니다. 자, 이자연 사원 1번 21년 귀속, 2월 귀속 급여는 549만 1,780원이며 해당 연도 귀속월 중 급여액 중에 가장 큰 금액이다라고 나옵니다. 우측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나오는데 2월 DB 당황스럽다. 나만 그런가?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가 나와요. 급여가 지금 3월이라고 나오네요. 3월. 이상한데 이게 착한 사람 눈에만 보인다는, 착한 사람 눈에 1월, 2월, 3월 보이는가?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얘가 2월이라 가정한다면 2월의 급여가 지급 연월이 이 DB에 오류가 좀 생겼나 봐. 549만 1,780원이다. 그리고 이 금액이 가장 큰 금액이 맞습니다. 자, 문제 보기 1번 맞는 말이죠. 보기 2번에 가볼까요? 지급 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 비과세 소득으로는 식대가 있으며 우측으로 조금 옮겨보시면 비과세 소득에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 비과세 소득 한도 보이시고 지급명세서 작성 제외 대상 비과세도 보이는데 둘 다 비과세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2번 틀렸죠. 비과세 소득은 없습니다. 3번
감면소득에 집계된 총금액이 나옵니다. 감면소득은 화면 우측으로 조금만 옮기시면 감면세액이 나올 건데 감면소득에 대한 우리 문제 보면 1357만 9,450원이다 라고 나옵니다. 감면소득 합계액은 1357만 9,450원이고요.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금액의 합이다. 저는 이 문제 보기 조금 이상해요. 1월하고 1월 없이 2월과 일부 월에 나오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모든 월에 발생하고 그 금액이 합이다라고 하면 틀린 보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1월부터 12월 전체까지 이 금액인데 굳이 이 문제에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 말을 쓸 필요가 있을지 일단 지금 2번 문제는 확실히 틀린 거니까 3번은 맞다고 생각하는 같다 출제위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금액이 1357만 9,450원이다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21년 공제한 소득세 금액, 소득세 총액 오른쪽 가면 소득세에 대한 총액은 51만 870원이다. 2월 기속에 공제한 금액이 가장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월별로 보면 소득세 총액이 51만 870원이고 그중에 2월의 금액이 제일 크다.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2월이 소득이 가장 많았으니까 소득세도 가장 크겠죠. 네, 21번 문제 답은 2번 확인해 드렸고요. 자, 22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관리부와 교육부의 2021년 지급된 급상여 내역 중에 지급구분 급여에 대한 항목별로 뭘 확인하고 싶다. 각 부서의 집계 내역으로 옳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기본적인 급상여, 집계 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각 수당별로 부서별 금액을 물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접근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메뉴 한번 가보시죠. 급여관리 메뉴에서 급상여, 집계 현황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조회기간은 21년 기속이니까 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21년 12월까지 가실 거고요. 지급 구분에서 도움말 단추 누르시면 급여, 특별급여 상여가 나오는데 저희 문제 한 번 더 확인하시면 21년 지급된 급상여 내역 중에서 지급 구분 급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급 구분을 급여를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문제에서 부서별 물었으니까 집계 구분을 부서로 갈 건데 조회 구분을 부서 선택을 하시고 조회 버튼 눌러주시면 부서별로 항목별 금액이 나타납니다. 저희 1번 보기 연장근로수당의 관리부 금액 관리부 연장 금액이 130만 원이고요. 교육부는 205만 3,330원. 1번 보기 맞는 말이죠. 2번 문제는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물었습니다. 2번 직무 발명 보상금 수당이 관리부에 390만 원 그리고 교육부에 616만 원 맞게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 가볼까요? 우측에 건강보험 선택하시고 건강보험에 대한 관리부가 871만 1,560원, 교육부가 239만 8,870원 금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장기요양보험료 물었는데 관리부의 장기요양보험료가 24만 5,750원, 교육부가 89만 2,840원 되는데 위치가 설명이 바뀌어져 있죠. 교육부 금액과 관리부 금액이 반대로 나와 있습니다. 문제 22번의 답은 4번입니다. 사실 부서가 앞쪽에 있고 항목이 뒤쪽에 있을 때 뒤로 이동하시면 부서가 가려지니까 조금 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동일한 부서를 물었으니까 위치 확인. 예를 들어서 우리 문제 나와 있는 관리부를 선택을 하시고 보시든지 교육부를 보시든지 관리부의 위치와 교육부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선택을 하시고 내용 확인하신다면 조금 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문제 23번 문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우리 회사는 퇴직 추계총액 기준으로 30%만큼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을 하려고 한답니다. 다시 하겠어.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하는 건 현 기준에서 우리 회사 직원들이 퇴사했을 때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다. 그 퇴직금을 계산을 하는데 퇴직금 지급 예상 금액의 30%를 충당부채로 설정을 하려고 한다. 다시 하겠어. 추계액부터 먼저 계산하시고 그 추계액의 30%를 확인하셔야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퇴직금 추계액 코드를 직접 등록을 하고 추계액을
계산까지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난 뒤에 충당부채가 얼마이냐, 30% 금액이 얼마이냐라는 거죠. 저희 지금 실무적으로 퇴직 정상관리 메뉴에서 퇴직금 추계 메뉴에서 퇴직금 추계 코드와 추계 금액을 먼저 계산하시고 난 뒤에 충당부채 계산해 주시면 되는 내용이신데 한번 가보시죠. 자, 퇴직 정상관리 메뉴로 가실 거고요. 퇴직금 추계액이라는 메뉴 들어갑니다. 자, 추계 코드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시면 선택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눌러보시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추계 코드는 없다. 왜? 문제상에서 추계 코드를 직접 등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취소하시고 우측 상단 메뉴에서 추계 코드 들어갑니다. 자, 우리 문제 추계 코드가 2021이고요. 추계 코드명은 2021년 문제상에서 12월 퇴직금 추계액이라고 나옵니다. 기준 연월은 2021년 12월이시고요. 자, 대상자가 본사에 대해서 임원과 누구에 대해서만, 사원에 대해서만, 본사 직원들의 임원과 사원에 대해서만 확인. 그리고 퇴직금 추계 등록했으니까 추계 코드 도말 단수 눌러서 2021년 12월 퇴직금 자, 계산됩니다. 자, 우측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금액이 계산이 되실 텐데 전체 10월과 11월과 12월의 합계 금액 문제 보면 퇴직금 추계 금액이 679,672,800이라고 나옵니다. 이 추계액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의 몇 프로? 30%.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 계산기.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계산해주는 기계. 계산기가 있어. 계산기 손에 딱 들고 679,672,800 그리고 곱하기 몇 프로? 30%. 0.3이 되건 30% 계산하셔서 답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답은 1번이시고요. 문제 24번 한번 가볼까요? 자,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신고서 이 서류도 사실 저희가 기본 진도상에서는 언급을 안 했던 겁니다. 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 신고서를 생성했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자별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올바르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단 신고서 생성 기준은 단일 사업장 기준이고 인사급여 환경 설정은 따로 손대지 않겠다라고 나옵니다. 기본적인 이 내용은 세무관리 메뉴 안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와 납부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고서를 실제로 생성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건데 보시죠. 세무관리 메뉴 안에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 납부서라고 있고요. 메뉴 열어주시고 자, 기본적인 신고 사업장이 먼저 나오는데 문제에 따른 사업장 표기는 없으니까 저희는 건너갈 거고 제출일자도 조금 이따가 선택을 할게요. 우리 우측에 보면 신고서 생성이라고 있는데 기본적인 신고서가 지금 생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서 생성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생성 그리고 문제상에 나와 있다. 단일 사업장이라고 나와 있었고요. 단일 사업장 매월 반기 구분은 매월 신고. 자, 신고 사업장 전체라고 나와 있으시죠? 전체. 귀속 연월 문제상에 언제라고 나오냐면 귀속 연월은 2021년 12월이시고 지급 연월도 2021년 12월입니다. 제출일자는 2022년 1월 10일. 급여 지급일자는 2021년 12월 24일. 자, 신고서 생성할까요? 자, 신고서 생성을 했는데 줘야 되는 자료가 없다. 왜? 제출일자 수정을 안 해서 제 제출일자가 2022년이 아니고 2022년 1월 10일. 순간적으로 당황할 뻔했어. 네, 2022년 1월 10일. 아래쪽에 하나 나오시죠? 많이 당황할 뻔. 네. 기본적으로 신고서가 생성했고 이 신고서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볼 것이다. 자, 문서 번호나 기본의 제출일자, 납입처하고 나오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안 나오니까 제출일자 바로 옆에 보면 신고서 조회라고 있습니다. 신고서 조회 눌러서 신고서조에서 신고 구분은 정기이시고 제출일자 2022년 1월 10일, 급여일자 12월 24일, 납입처 영등포
구청되어 있으시죠? 아래쪽 기본 내용 나오시는데 징수 및 조정명세서라는 탭이 있습니다. 화면 상단 우측에 납부서 및 영수필 통지서 옆에 우측에 보면 징수 및 조정 명세서 탭이 있으시고요. 상단에 소득 구분이 이자 소득이라서 내용이 안 나오는데 얘를 우리가 사업소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사업소득에 대한 리스트가 나옵니다. 자, 문제에서 각 소득자별 금액을 물었는 건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여기에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있으시죠? 1번의 조한영. 조한영은 38만 4천 원 과세표준에 3만 8,400원 맞고요. 김주환. 10만 350원에 1만 30원 맞습니다. 이의리. 6만 7,350원에 6,730원 맞고요. 안민서는 3,970원에 390원인데 금액이 잘못되어 있으시죠? 24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납부서는 기본 진도 나갈 때 언급을 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좀 체크를 하시고 반복적으로 좀 풀어보실 필요성이 있으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5번 문제. 마지막 문제다. 힘들다. 25번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 보기를 기준으로 인사급여 환경 설정을 직접 확인하고 인사급여 환경 설정 확인하고 변경을 하래요. 변경을 할 항목이 있나 봐. 회사 본사의 사업장에 원천세 신고서를 추가를 했을 때 옳지 않은 거 물었습니다. 소득 구분은 정기이고 소득 처분 여부는 비해당으로 설정을 하랍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실 일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셔야 된다.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확인하실 내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 항목입니다. 원천세 신고 유형 그리고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 확인하라는 거고요. 그걸 확인하셨다면 다음 하실 일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가셔서 신고서를 추가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기본적인 인사급여 환경 설정부터 갈까요? 자, 인사급여 관리 메뉴 안에 상단 기초환경 설정에서 인사급여 환경 설정 메뉴 열어주시고 자, 여기서 문제 나오는 원천세 신고 유형이 본점 일괄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문제는 사업장별 신고 수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행상황 신고서 집계 방식이 귀속, 지급 연월되어 있는데 지급 연월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 항목 수정하셨고요.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생성하셔야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 메뉴 좌측 아래쪽 세무관리 메뉴 선택하시고요. 찾으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갑니다. 기본적으로 제출 연도 저희가 지금 2021년도에 대한 원천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할 거기 때문에 12월에 대한 제출 연도는 2022년 되겠고요. 신고 사업장은 토목단체에서 본사 선택하겠습니다. 바로 옆에 나오는 신고서 추가 버튼 눌러주실 거고요. 신고 부분은 정기, 귀속 연월이 언제냐? 저희 문제 보면 귀속 연월은 2021년 12월입니다. 지급 연월 역시 2021년 12월이시고 소득 처분 비해당이라고 했죠. 제출일자는 2022년 1월 12일입니다. 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 생성합니다. 참 말 잘 들어요. 확인. 그리고 데이터 반영에 매월 징수분. 일반 데이터 반영에 매월 징수분 전체라고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그냥 연말정산 소득세, 농특세는 일반적으로 미적용해서 적용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보기 1번에 보면 해당 신고서에 집계된 총 인원은 29명이다. 전체 인원은 29명입니다. 29명이시고 그 중에 사업소득 상단에 사업소득에는 6명 나와 있습니다. 1번 보기에 맞는 말이고요. 2번 해당 신고서의 근로소득에 집계된 인원은 23명입니다. 그러면서 총 소득세 금액은 252만 7,880원입니다. 빙고. 3번 해당 신고서에 집계된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며 근로소득에는 간이세액만 있다라고 나오는데 애랑 밑에 보니까 일용근로도 존재하는데 간이세액만 존재한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해당 신고서에 집계된 사업소득은 매월 징수분에 대해서만 집계됐고 총 소득세 금액은 72만 9천. 사업소득을 선택하시면 매월 징수만 집계되어 있고요. 총 소득세는 72만 9천 670원입니다. 문제답은 3번이십니다. 확인되셨죠?
자, 25번 문제까지 확인하셨고요. 22년 1월 실무 기출문제에 대해서 풀이는 여기까지이신데 25문제 중에서 보면 난이도를 여러분들 한 3가지 정도 좀 구분해 주셔야 된다. 단순조에 조금 쉬운 문제가 있으시고 다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통해서 2번, 3번 절차를 프로세스를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도 있으시다. 그래서 이걸 3가지 유형으로 동그라미 세모 네모 표기하셔서 조금 절차가 복잡하거나 난이도가 있는 문제는 반복적으로 학습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22년 1회 ERP 정보관리사 인사 1급 실무 기출 문제 풀이 진행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